54쪽에 운동량과 충격량 고1 과정에서 좀 했죠, 그쵸? 그래서 좀 아실 것 같긴 하고, 운동량, 근데 여기서 이제 추가되는 게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뭐 간단한 거긴 한데 되게 유용한 거예요. 그래서 운동량 보존 법칙 이거 좀 잘 알아두시면은 계산하는데 엄청 편리합니다. 일단 운동량이 뭐였어요? 운동량? 예. 질량 곱하기 속도로 구하죠. 예. 물체 운동량은 mv로 구합니다.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 이게 근데 속력이 아니라 속도죠. 속도는 방향이 있습니다. 방향이 있고 충격량은 충격량이죠.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이죠. 힘 곱하기 시간. 근데 이거 힘도 방향이 있습니다. 힘도 방향이 있어요.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이다. 그래서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요게 중요하죠. 요거를 이제 1학년 과정에서 배웠었던 건데, 운동량 보존 법칙은 얘가 충돌할 때 얘가 요만큼의 운동량을 가지고 있었겠지. ma 곱하기 va 질량 곱하기 속도. 그 다음에 얘 운동량은 mb 곱하기 vb만큼 가지고 있었겠죠. 근데 이게 충돌할 때 a가 b에 대해서 힘을 주기 때문에 b는 요만큼의 힘을 받겠죠. 근데 그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b가 a에 힘을 줍니다. 이렇게 작용 반작용이죠. 요 힘이 있으면 요 힘이 꼭 있습니다. 근데 반대 방향이죠. 근데 부딪히고 있는 동안에 그 시간은 동일해요. 시간은.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얘가 이제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 빼면은 충격량이다 그런 뜻인데, 나중 운동량 같은 경우에 이거 넘기면 처음 운동량에다가 충격량만큼 더해주면 되잖아요. 나중 운동량 구하려면 처음 운동량에다가 충격량 더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 나중 운동량이 MAVMB구나. MBVB 다시는 처음 운동량에다가 이쪽 방향이니까 플러스가 돼요. 이쪽 방향이니까 FAB 뭐 델타 T만큼이 더해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나중 운동량이죠. 얘 나중 운동량. 근데 얘는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았기 때문에 MA 여기에다가 요거 더해주긴 하는 건데, B가 A에 작용하는 힘 이거 곱하기 델타 T 더한 거를 더해주는 거는 맞는데, 근데 이게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값의 크기는 같은데 하나는 플러스가 되고 하나는 마이너스가 되죠. 그러니까 나중 운동량은 처음 운동량에다가 이거를 더해주는데, 얘는 플러스 값인데 얘는 마이너스 값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 운동량의 합이 결국에 얘랑 상쇄가 되기 때문에, 이게 상쇄가 되기 때문에 처음 운동량과 같다라는 거죠. 나중 운동량의 합이 처음 운동량과 같다.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애의 운동량의 합은 나중에 충돌한 후에 운동량의 합과 같다. 운동량이 보존된다. 그런 거죠. 네. 그런 내용이 써 있는 겁니다.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인데, 요 V는 속도기 때문에 방향을 갖는 물리량이라는 거 아셔야 되고, 그래서 요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니까 2만 kg 미터 퍼 세크고, 요거는 20만 kg 미터 퍼 세크가 되고, 질량이 크면은 운동량이 더 크고, 질량 똑같았을 때 속력이 크면 운동량이 더 크죠. 그 다음에 원래 변화량이라고 하는 거는 나중 값에서 처음 값 빼는 거죠. 근데 빼고 더하기 할 때 방향이 있기 때문에 뭐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거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같은 방향으로 이제 여기서 이제 운동량 변화량을 계산하라고 하면 2kg짜리니까 나중 운동량이 6이고 처음 운동량이 2인데 빼면 되죠. 그러면 운동량 변화량 4죠. 이건 줄어들었네요. 그러니까 나중 운동량이 2고 처음 운동량이 6인데 그러면 마이너스 4인데 마이너스 4가 되죠. 이거는 운동량 변화량. 여기서는 이제 운동량 변화량 계산하라고 하면은 2kg짜리니까 마이너스 6에서 4를 빼야죠. 그럼 마이너스 10이죠. 이렇게 그 부호를 좀 살려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방향에 대한 부호를.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운동량과 힘하고의 관계. 운동량과 힘하고의 관계는 F는 ma 공식으로 구할 수가 있는데 a가 가속도잖아. 가속도는 원래 시간 변화량분의 속도 변화량인데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 빼면은 이게 가속도죠. 가속도 시간 변화량분의 속도 변화량. 양변에 델타 t 곱하면은 f 델타 t고 m을 분배 법칙으로 여기에다 곱해주면은 뭐 이렇게 되죠. 근데 이걸 정의를 운동량으로 정의했거든요.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 빼면은 이거랑 같다. 근데 이거는 충격량으로 정의를 했거든요. 힘 곱하기 시간을. 그래서 이거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격량과 같다. 이 공식 이해하시죠? 여기서 F는 M에서 이렇게 유도되는 거. 운동량 보존 법칙 아까 설명했는데 충돌 전의 운동량의 합은 충돌 후의 운동량의 합과 같다. 왜냐하면 충돌하는 동안에 그 작용 반작용으로 B에게 가해진 힘과 A에게 가해진 힘의 크기는 같은데 방향은 반대이기 때문에 시간도 동일하죠. 얘가 플러스 되는 것만큼 얘는 감소되니까 결국에 얘 둘의 합은 얘가 줄어든 것만큼 얘는 증가하니까 처음이랑 똑같아지는 거죠. 처음 운동량의 합과 나중 운동량의 합은 같다. 그래서 그거를 적용하면은 충돌 후에 어떤 물체의 속도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충돌 전에 얘 운동량은 8이고 요거는 마이너스 9죠. 그러면 마이너스 1이 운동량의 합이야. 그럼 충돌 후에 얘는 방향이 바뀌었네요. 그럼 마이너스 4고 그럼 얘는 더하기 3V라고 쓰면 요거랑 같아야 돼. 얘랑 같아야 돼. 그럼 V는 1이면 되죠. 1. 플러스 1 나오는 거는 지금 오른쪽 방향으로 1m/s로 움직인다. 이런 뜻이죠. 이해하시죠? 예. 처음 운동량의 합과 나중 운동량의 합이 같다. 그 물체가 융합하는 경우에도 다 똑같이 적용됩니다. 뭐 식이 이렇게 복잡해 보이지만 똑같습니다. 융합을 하더라도 이게 뭐 이렇게 뭐 껌 같은 게 있어가지고 딱 붙었나 보지. 그래도 적용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운동량이 10이죠. 이거는 마이너스 4고 방향이 반대니까 운동량의 합이 6이었는데 이게 합쳐졌어요. 그러면은 질량이 6이잖아. 6V인데 그 V는 1이죠. 오른쪽 방향으로 1m/s로 움직인다. 분열할 때도 똑같습니다. 분열할 때도 여기 가운데 뭐 화약을 하나 놔두고 뻥 터뜨렸어. 그러면은 얘가 정지하고 있었으니까 운동량이 0이거든요. 운동량이. 근데 얘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날아가면 요거 M1V1이랑 M2V2 더한 게 0 돼야 돼요. 0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정지하고 있을 때는 운동량이 0인데 이게 지금은 책에 친절하게 마이너스를 붙여줬는데 이게 마이너스가 안 붙여져 있으면 이렇게 그냥 숫자만 써 있으면 속력의 의미로 그냥 숫자만 써 있으면 하나를 플러스로 할 거면은 요거 뒤쪽을 마이너스로 자기 스스로 하셔야 돼요. 그렇게 계산하셔야 됩니다. 이게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마이너스로 하셔야 되거든요. 보통 오른쪽을 플러스로 하지.
그러면 이때 V는 이제 4m/s로 오른쪽으로 날아간다. 이렇게 풀 수가 있다. 그래서 뭐 요럴 때 뭐 3개 이상의 물체로 분열될 때도 운동량 보존 법칙 성립합니다. 운동량 보존 법칙 성립합니다. 운동량과 충격량의 변화량과의 관계.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으로 정의를 하는데 힘 곱하기 시간 그래프에서 밑면의 넓이 구할 때 그 넓이가 충격량이 되죠. 그렇죠? 힘 곱하기 시간 그래프에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도 마찬가지로 밑면의 넓이는 충격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충격량을 크게 하는 법, F는 I는 FT인데 뭐 여기서 화약이 터져요. 그러면 이제 화약의 그 힘이 총알을 밀어줄 텐데 만약에 이 총신이 짧으면 밀어주는 시간이 짧아져. 시간이. 그래서 충격량이 줄어들 거고, 근데 총신이 길면 시간이 길어져서 요거는 일정할 때 말하는 거죠. 요 일정할 때 얘가 크니까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이 커지고 총알이 요 끝을 빠져나올 때 요때 속력이 빨라지면 원래 총 쏘면은 이제 지구상에서 쏘는 거잖아요. 중력 때문에 결국에 총알이 이렇게 가다 떨어져야 되는데 나오는 속력이 빨라야지 끝까지 이렇게 좀 이렇게 멀리까지 가겠죠. 그러니까 여기 맨 처음에 나올 때 여기 속력이 빨라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제 충격량을 늘려야 되는 거죠. 충격량을 늘려야지 운동량의 변화량이 커져서 여기 끝에 속력이 빨라지니까 총신이 길어야지 더 멀리 날아가는 거고, 야구에서 칠 때도 그냥 끊어치면은 시간이 적기 때문에 야구 배트와 이 공과의 충돌하는 시간을 최대한 늘려야 돼요. 그러려면 이 폼을 그대로 유지를 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운동할 때는 다 폼이 중요한데 시간을 늘려서 더 충격량을 크게 해서 더 멀리 가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F는 MA에서 A가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인데 그럼 이렇게 전개할 수 있고 양변에 델타 T 곱하면 요게 충격량으로 정의를 하고 요거는 운동량으로 정의를 해서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이 식을 사용하면 되고, 그 나중 운동량을 알고 싶을 때가 많거든요. 나중 운동량을 알려면 이항해서 처음 운동량에다가 충격량을 더해주면 나중 운동량이 나오죠. 나중 운동량은 처음 운동량에다 충격량을 더해주면 된다. 근데 충격량을 계산할 때 방향을 꼭 고려해야 한다. 지금 얘는 50g이죠. 근데 충격량 계산할 때 킬로그램으로 계산하셔야 돼서 이런 거 이제 0.05kg으로 하셔서 요때 처음 운동량이 0.5kg/m네요. 근데 나중에 튀어나올 때 뭐 질량은 변화되는 건 없으니까 질량 0.05니까 0.25인가요? 0.25kg/m가 운동량인데 오른쪽을 플러스로 정하시면 왼쪽 방향이 되면 마이너스로 하셔야 되고, 이거 이해하시죠? 네, 이걸 자기가 스스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은 나중에서 처음을 빼면 이렇게 이게 되겠죠. 운동량의 변화량. 그쵸? 근데 이게 충격량이랑 같은 건데 왜 마이너스가 붙었냐면 봐봐, 벽에 충돌할 때 벽이 공에 작용하는 힘이 왼쪽 방향이기 때문에 충격량이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 게 맞는 거예요. 그쵸? 그러고 이제 벽하고의 충돌 시간을 알면 뭐 힘이 얼마만큼 작용했나 이런 것도 알 수가 있겠지. 거기까지는 안 했네. 요렇게 저 식을 이용합니다. 넘어가시고, 충돌과 충격 완화 장치. 충격력은 I는 FT에서
요거를 충격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충격량이 일정할 때 시간이 짧아지면은 충격력은 커질 거고, 얘가 일정할 때 시간이 길어지면 충격력은 작아질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안전을 위해서는 충격력을 줄여야지, 그래야지 뭐 힘을 적게 받아서 안 아프겠죠. 그러려면 충돌하는 시간을 길게 해서 충격력을 줄이는 그런 장치들을 뭐 만들어 놓죠. 그래야지 뭐 안전하게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계란이 똑같은 높이에서 떨어질 때 요 충돌하기 직전의 속력이 똑같고, 충돌한 후에 정지하는 것도 똑같아. 깨져도 정지하는 거니까. 그래도 그러면은 요 충돌하는 동안에 충격량의 변화량이 일정하고, 운동량의 변화량이 일정하고, 그러면 충격량이 일정한 거니까 힘 시간 그래프에서 밑면의 넓이가 똑같고요. 그쵸? 근데 푹신한 방석은 시간이 길기 때문에 충격력, 힘, FB가 FA보다 더 작죠. 물론 이제 평균 충격력은 요거는 최고점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데, 뭐 중간 정도 되겠죠. 중간 정도. 평균적으로는. 어찌됐건 충격력은 푹신한 방석에서 충돌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충격력이 더 적다. 충격력이 적으면 안 깨질 수 있다. 그래서 안전모나 뭐 이렇게 뭐 비닐 에어캡 뽁뽁이나 아니면 이제 이렇게 푹신한 장갑이라던가 에어백이라던가 아니면 매트라던가. 근데 이거는 이제 포수가 공을 잡을 때 이 미트도 물론 두꺼운 미트를 쓰는데, 이거를 뒤로 빼면서 잡습니다. 뒤로 손을 뒤로 빼는 동작을 한다. 그거는 이제 시간을 늘리는 거예요. 뭐 공 날라오시면은 버티면서 잡지 마시고, 이렇게 뭐 피구 같은 것도 많이 하잖아. 그때 이제 좀 뒤로 물러나면서 잡는다던가, 손을 뻗었다가 이제 이렇게 접으면서 잡는다던가, 그러면은 충격력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넘겨서 이제 문제 푸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내용은 어느 정도 아실 거고요. 62쪽 키세요. 넘겨. 어떠한 문제들이 나오고 그 유형을 익혀가지고 문제 푸는 게 더 중요합니다. 내용이야 뭐 그렇게 뭐 많은 내용을 한 건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예제 보시면 힘 시간 그래프에서 그러니까 힘이 지금 플러스 방향, 마이너스 방향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이거는 오른쪽 방향, 이거는 왼쪽 방향 이렇게 설정하시면 되지. 0에서 5초 동안 충격량의 크기는, 여기는 플러스 10이고 여기는 이 마이너스 4네. 그러면 플러스 8이네요. 8. 그러면 8 뉴턴 세크. 충격량의 단위는 뉴턴 세크죠. 힘 곱하기 시간이니까. 5초일 때 운동량의 크기는, 얘가 정지하고 있었죠. 처음에. 그러면 그러니까 나중 운동량은 처음 운동량에다가 충격량 더하면 되는데, 처음 운동량 0이니까 운동량의 크기는 이제 8kg m/s 쓰면 되죠. 이해하시죠? 나중 운동량은 처음 운동량에다가 충격량 더해라. 그러면 3초일 때 속력은 얼마냐? 이게 나중 운동량이니까 1kg짜리 물체네. 8은 1 곱하기 V 하면은 V는 8m/s죠. 되시죠? 예. 8m, 3초일 때구나, 미안. 3초일 때네. 그러면은 12일 때, 운동량이 12일 때니까 1kg짜리 물체고, V는 12m/s.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거는 힘이 뭐 이렇게 일정할 때 이렇게 계산한 거고, 힘이 이렇게 늘어났다 줄어들 때도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4초 동안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밑면의 넓이 구하면 되니까, 삼각형 2분의 1이죠.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5. 그럼 10 뉴턴 세크고, 4초일 때 운동량의 크기는 얼마냐? 얘도 정지하고 있었죠. 정지.
그럼 나중 운동량이 10이니까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 V는 2죠. 2. 운동량 먼저 구해야 되는 거구나. 운동량은 10이고 V는 2죠. 할 수 있죠? 이런 거 간단한 것도 해주셔야 하고요. 곡선일 때 예제 3 EV V로 오다가 공을 차는 거구나. 근데 면적이 4NV로 갔대요. 4NV로. 그러면 얘는 이제 처음 운동량을 마이너스 2NV로 하시고 충격량은 4NV죠. 그러면 이제 2NV가 될 거고, 이게 나중 운동량 구한 겁니다. 지금 나중 운동량. 얘는 MV로 오다가 마이너스 MV로 오다가 충격량이 4NV만큼 작용이 돼서 3NV로 갈 건데, 운동량을 가지고 갈 건데, 이거는 나중 운동량 구한 겁니다. 어찌됐건 공이 받은 충격력의 크기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문자들 있으니까 문자 활용하면 되고, 충격량은 FA 곱하기 T인데 T가 T죠. T가 T. FA는 T분의 4NV고, B는요, B는 2T죠, 지금. 4NV는 FB 곱하기 2T. FB는 충격력은 T분의 2NV. 그러니까 비교만 하는 거니까, 그냥 사실은 뭐 계산까지 할 필요는 없고, A가 더 크다 뭐 이렇게 써도 되고, 그죠? A가 더 큽니다, 힘이. 그 다음에 충돌 후의 속도의 크기를 비교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둘 다 M이니까 B의 속도는 2V고 이게 A구나. A의 속도는 2V고 B의 속도는 3V입니다. 3V. 그럼 B가 더 빠르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유제 한번 풀어보시고요. 63쪽에 유제 한번 풀어보십시오. 자, 나에서 콘크리트 벽에 충돌할 때 자동차가 받는 힘의 크기를 나타낸 그래프는, 이제 충돌 시간이 짧은 거니까 A 그래프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요거는 이제 이렇게 우당탕탕 하면서 멈추겠지. 그 다음에 둘 다 속도 V로 운동하다가 멈추는 거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고, 그러면 충격량도 같아야 되고, 힘 시간 그래프에서 밑면의 넓이가 충격량이니까 넓이가 같아야 되는 거죠. 충돌하는 자동차가 받은 충격력의 크기는 A가 더 큽니다. 그렇죠? A가 더 큽니다. B보다. 그냥 이 그래프에서 찾아봐도 A가 더 큽니다. 그렇죠? 그래서 답 2번 하시면 됩니다. 넘겨요. 그 다음에 운동량 보존 법칙을 이제 실험해 본 거예요. 이거는 운동량 보존 법칙 실험해 본 겁니다. 충돌 전에 B는 지금 정지하고 있었나요? 충돌 전에 운동량이 0.2인데 충돌 후에 뭐 질량이 나왔나요? 예. 다 1인가? 하여튼 요거랑 요거 곱한 다음에 더하면은 0.2지. 운동량의 합이 같은 거고, 그 다음에 그 술의 B는 질량이 2구나. 2로 했네, 얘는. 두 번째 실험은. 아무튼 충돌 전에는 운동량이 0.2인데 충돌 후에는 1 곱하기 0.6하고 2 곱하기 0.08 해가지고 더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방향이 다 똑같네요. 충돌 후에 이동하는 방향이. 그래서 충돌 후에 운동량의 합은 0.22. 충돌 전의 운동량과 충돌 후의 운동량의 합이 같다. 운동량 보존 법칙. 그런 걸 실험하는 거고요. 탐구하기 문제를 해보세요. 1, 2번.
얘가 충돌 전에 0.4죠. 0.4. 근데 충돌 후에는 요거가 0.2니까 얘도 0.2가 돼야 되니까 얘는 0.2m/s로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하겠네. 4번 고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B는 지금 정지해 있었잖아요. 충돌 전이 MV죠. 충돌 후 하나로 됐구나. 그러면 얘는 EM 곱하기 V 다시랑 요거랑 똑같아야 되니까 V 다시는 2분의 V가 되겠죠. 그래서 충돌 후의 속도는 2분의 V이고, 운동량과 A 충돌 전 운동량의 합과 충돌 후 운동량의 합은 같다. 변화 없다, 같다. 운동량의 합은 일정하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거 다 읽어두시면 사실 좋은데, 예. 심화 개념을 잘 익혀두는 게 사실 좋긴 한데. 넘어가겠습니다. 67조.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이고요. 그 다음에 질량이 클수록 속도가 빠를수록 운동량의 크기는 크다. 그 다음에 운동량의 방향, 속도 방향과 같다. 운동량 보존 법칙. 일정하게 보존된다. 운동량이 충돌 전 운동량의 합은 충돌 후 운동량의 합과 같다.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이고, 충격량은 방향은 물체작용한 힘의 방향과 같은 거고요.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그 다음에 충격력은 평균 힘을 의미하고, 힘시간 그래프에서 그래프와 시간축의 넓이는 충격량을 의미하고요. 량. 그래서 힘의 크기가 시간에 따라 변할 때 물체가 받은 충격량은 힘에다가 곱하면 되는 거죠. 뭐뭐의 시간을 곱한 값이다. 네. 충격력이라고 하면 되겠다. 충격력의 시간을 곱한 값이다.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으면 충격량도 같은 건데, 만약에 시간이 B가 더 크다라고 하면은 힘의 크기는, 충격량의 크기는 A가 더 큰 거다. 충격력을 줄이는 방법은 충격량이 일정할 때 충돌 시간을 길게 하면 됩니다. 충돌 시간을 길게 하면 됩니다. 되시지요? 네. 네네네. 68에서 69쪽 문제 좀 풀어봐 주시고. 자, 좀 풀고 시작. A의 운동량의 크기는,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니까 2kg/ms가 되는 게 맞고요. 이거를 이제 뭐 마이너스 안 붙였다로 틀리는 건 아니에요. 크기는 방향은 상관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요대로 숫자만, 절대값만 쓰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붙이는 거는 사실 내 맘이에요. 내 맘. 내가 이걸 플러스라고 이걸 마이너스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보통은 이제 오른쪽을 플러스로 할 거고, 이제 반대 방향은 마이너스로 할 건데, 크기라는 말이 붙으면은 부호는 안 써도 되는 겁니다. 운동량의 방향은 서로 반대 방향이니까 반대가 맞고요. 운동량은 같다. 운동량의 크기는 같은 건데 운동량은 같은 게 아니야. 이게 속도가 반대 방향이잖아요. 운동량의 크기는 같다라고 해도 되는데 운동량은 지금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같은 게 아닙니다. 운동량은 방향이 있는 물리량이라는 거 아셔야 되고, 2kg의 물체가 오른쪽으로 1m/s로 속도로 운동하다가 2초 후에 직선상에서 왼쪽으로 4m/s로 속도로 운동한다. 2초 동안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 운동량의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 뺄 건데, 오른쪽을 그냥 플러스로 할게요. 왼쪽을 마이너스로 하고.
그럼 나중 운동량이 마이너스 8입니다. 마이너스 8. 질량 곱하기 속도. 그다음 처음 운동량은 2입니다. 2. 근데 2를 빼야죠. 마이너스 10이 되는 건데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니까 그냥 10kg m/s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10으로 쓰지 마시고요. 10으로 쓰시면 됩니다. 네, 계산은 근데 요 규칙을 지켜서 하시는 게 좋아요. 습관화 하시는 게 좋습니다. 계산할 때는 오른쪽 플러스 뒤에는 마이너스라고 해서 하시고 크기를 물어보면 그냥 절대값만 쓰시면 됩니다. 0.5초 동안에 변화한 물체의 운동량의 크기는 얼마냐? 어떻게 했죠? 예. 정지해 있었구나. 처음에는 정지해 있었대. 그러면 나중 운동량이 12죠, 12. 거기서 처음 운동량 빼면 되는데, 처음 운동량 0이기 때문에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는 12kg/m/s고요. 근데 이제 힘을 줘가지고 이제 0.5초 동안 움직인 거잖아.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격량이랑 같으니까 F 곱하기 0.5가 충격량이고 그게 12가 돼야 되니까 F는 24N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죠. 다음에 4번에 자, 충격량의 크기를 구하시오.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를 구하시오. 그러면은 얘는 처음 운동량은 정지했었죠, 지금? B가 정지했었죠. 정지해 있는 B. 그 충격량의 크기를 구하려면 운동량의 변화량 하시면 되잖아. 네, 처음 운동량은 0이고 나중 운동량을 알면 되는데 나중 운동량은 속도를 모르는 건데 속도를 표현을 하면 되잖아, 그렇죠? 이거는 이제 운동량 보존 법칙으로 충돌하기 전에 운동량은 ma 곱하기 v 제로고요. 충돌한 후에는 한 덩어리가 되니까 질량이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나중 운동량이 되겠죠. 근데 v를 알아야 되니까 v는 ma 플러스 mb분의 ma v0. 근데 거기에다가 mb를 곱한 게 나중 운동량이죠. 저게 속도고 여기에다가 질량 mb 그러면은 이렇게 쓰면은 이게 나중 운동량이고 처음 운동량은 0이니까 충격량의 크기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림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질량이 m, em이 물체 a, b가 EV랑 V의 속도로 운동하다가 충돌한 후 동일한 직선상에서 A가 V 속도로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지금 방향은 안 바꿨네요. 충돌 후에. 충돌 전에 운동량의 합은 EMV 플러스 EMV네. 4MV네. 충돌한 후에 요거 VB라고 이렇게 쓰면 충돌한 후에 MV고 운동량이 얘는 EMVB죠. 그래서 이 양에서 빼면은 3MV를 EMV로 나누는 거니까 EM으로 나누는 거니까 VB는 2분의 3V가 될 거고 충돌 후 V의 속도는 B의 속도는 1.5V가 맞고요.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EMV에서 MV로 운동량이 줄어들었잖아. 그러면 충격량이 반대 방향으로 MV만큼이 작용한 거거든요. 그럼 충격량의 크기는 MV라고 쓰면 되죠.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
힘의 크기가 똑같고 시간이 같기 때문에 충격량의 크기는 같은 거죠. 근데 방향은 반대인 거지. 방향은 반대. 이해하시죠? A가 받은 충격량과 B에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가 됩니다. 기억리은. 그 다음에 6번에 요렇게 움직이다가 이렇게 튀어나왔네요. 그쵸? 그러면은 이제 나중 운동량이 마이너스 mv고 처음 운동량은 2mv인데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면은 그게 충격량이잖아요. 그 마이너스 3mv가 충격량인데 충격량의 크기만 쓰라라고 돼 있으면 3mv 쓰면 됩니다. 마찰이 없는 수평면을 따라 직선 운동하던 질량이 3kg인 물체에 수평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는 동안 물체의 속도를 나타낸 것이다. 얘가 요랬다가 요렇게 됐대요. 그러니까 이 뒤로 가다가 왼쪽으로 가다가 힘을 받아서 이제 다시 방향 바꿔서 오른쪽으로 가고 요런 운동을 했겠죠. 그러면 이제 충격량의 크기는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 빼면 되고 곱하기 3 하면은 나중 운동량이 6이고 곱하기 3 하면 마이너스 6인데 처음 운동량이 마이너스 6을 빼줘야죠. 그러면 이제 12인데 충격량의 크기 물어봤으니까 요거만 쓰면 되네. 12 뉴턴 세크 쓰면 됩니다. 8번. 자, 운동량 시간 그래프입니다. 지금 2kg짜리 물체고 1초일 때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1초는 여기인데 지금 운동량의 변화량이 똑같기 때문에 일정하니까 힘이 일정하게 작용한 거예요. 힘이 일정하게. 그래서 요때 이제 운동량의 변화량은 3이지 3인데 그럼 그게 충격량이고요. 근데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이잖아. F 곱하기 2 F는 1.5N이 작용했던 겁니다. 여기에서 일정하게 1초일 때 여기서 1.5N이 2초 동안 작용한 겁니다. 그 다음에 3초일 때 가속도의 크기는 가속도는 F는 ma니까 F를 알면 알 수 있어요. M을 알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그래서 F를 힘을 알면 됩니다. 똑같이. 그 3초일 때는 운동량의 변화량이 6이죠. 6. 운동량의 변화량이 6이고 F 다시 곱하기 2 하면 F 다시는 3N이네요. 3N. 그 3N이 A는 M분의 F잖아요. A는 M분의 F니까 M은 2고요. 3N이 A는 M분의 F니까 F는 지금 3으로 계산했잖아요. 그쵸? 그럼 1.5m/s 제곱이 가속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2초에서 4초 동안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몇 뉴턴 세크이냐? 2초에서 4초 동안에는 요거 운동량의 변화는 6이니까 그냥 6 쓰면 되죠. 6 뉴턴 세크.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이랑 같으니까 6 뉴턴 세크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충돌하기 직전 A, B와 운동량이 같다. 이게 높이가 똑같아야 돼요.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리면 낙하 시간이 동일하고 그러면은 중력 가속도가 동일하게 작용이 되니까 속도가 똑같고요. 그러면 질량이 같으면 질량 같다고 되겠죠. 동일한 유리컵이니까 운동량의 크기는 같은 거고 A가 받은 충격량은 B가 받은 충격량보다 크다. 충격량은 똑같은 겁니다. 충격량은 둘 다 정지할 때까지이기 때문에 충격량은 똑같은 건데 충격력은 A가 큰 겁니다. A에 작용한 충격력은 B에 작용한 충격력보다 크다. 이게 맞네. 기억 디귿 10번에 자
이 넓이가 MV라고 되어 있고 힘 시간 그래프에서는 이게 충격량을 의미하죠. 충격량을 의미하죠. 그래서 충격량의 크기는 요거 맞고요. 힘이 작용한 후 물체 속력은 V0다 라고 되어 있는데 처음에 정지하고 있었나요? 운동하고 있을 때네. 수평면에서 질량이 M인 애가 V0의 속도로 운동하고 있었다. 처음 운동량은 MV0네. 그 다음에 운동 방향으로 작용하죠. 반대 방향이 아니지. 그러면은 이 충격량만큼이 더해줘야 돼서 나중 운동량은 이렇게 되죠. 그럼 질량이 증가한 건 아니니까 속도가 증가한 거죠. 속도가 2v0로 증가한 겁니다. x 속도가 v0가 아니라 2v0가 된 겁니다. 물체에 작용하는 충격력의 크기는 충격량이 mv0고 충격력은 이제 평균 힘을 말합니다. 평균 힘을 F 곱하기 T에서 F는 T분의 mv0 맞는 충격력은 지금 평균 힘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11번에 충격량이 일정하다면 충격력은 충돌 시간에 따라 달라진다. 시간이 길어지면 충격력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그런 원리로 설명할 수 있는 거. 에어캡 탑법은 아니에요. 탑법은 이거 시간을 늘려가지고 이건 힘이 일정할 때 시간을 늘리는 거는 똑같은데 힘이 일정할 때 I 자체를 크게 하는 겁니다. 이게 일정할 때 경기 보호대는 맞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시간을 늘려서 충격량을 증가시켜주는 거예요. 이것도 범퍼는 맞습니다. 그 기역 지긋 미음 고르셔야 됩니다. 기역 지긋. 요 두 개는 시간 늘리는 건 맞는데요. 니은 리을은 힘이 일정할 때 시간을 늘려서 충격량 자체를 크게 하는 거예요. 잠깐 쉬었다가 개념 조정 먼저 할게요.